네, 여러모로 감사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책을 마음에 드세요? 네, 안 그래도 페리님 저한테 그 말하는 중에도 맨날 그 말 했잖아요. 파리에서 도시락 파는 그 최애 캘리 네, 있다고 몇 번 네네, 맞습니다. 말씀하셨는데 네. 좋네요. 읽어보고 싶었는데 안 그래도. 아, 아직 안 읽으셨어요? 네, 어제 저녁에 퇴근하면서 들어올 때 봤는데 아직 어, 어. 못 떠들어봤어요. 아, 그게 아니고 그 전에 읽었던 적은 없으신 아, 거예요? 전혀 없어요. 아, 다행이다. 저는 이제 이 책을 과거에 읽으셨을까? 읽으셨는데 이 책에 대한 그 호감이라든지 이런 건 어땠을까? 그게 궁금했는데 안 읽어보시면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네네. 이제 저 음, 음. 이분 켈리라는 분 처음에 그 코로나 초반에 인스타에 많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유, 그쵸. 약간 오해를 했어요. 그 왜 네, 겉모습만 화려한 그, 네, 그 부캐가 가짜인 저는 그렇게 오해해가지고 이분에 대한 음, 그 첫인상이 그렇게 예, 음, 별로 흥미가 없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매체에 막 뜨고 하니까 아, 내가 오해했었구나. 네, 그런 상태에서 페리님이 자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음. 호기심은 갖고 있었어요. 예. 거의 뭐 여성들 1인 기업가들한테는 뭐 독보적인 존재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음, 그분의 뭐 일대기를 제가 뭐 그분을 갖다가 뭐 추정하거나 뭐 전혀 아니고 저 또한 코로나 시기 2019년, 2020년 시기에 육아해줄 때 이 책을 봤어요. 그래서 네. 2018년도, 17년도 그쯤에 그래서 도시락을 파는 여자 제목 확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도서관에서 이제 보다가 자기 회사 내가 어떻게 힘들었고 바닥을 쳐서 어떻게 재기하게 됐고 어떻게 내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뭐 기승전결 뭐 어떻게 돌파구가 있는지 그다음에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이 책을 되게 인상 깊게 봤어요. 그래가지고 어, 거기 아마 책 뒤쪽에 자기가 선정한 100권이었나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전문가가 되고 싶은 분야를 갖다가 집중적으로 읽어라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좀 공감이 되는 부분이 많고 특히나 이 책을 선정해 드린 이유는 남자 여자를 떠나가지고 일단은 그 두 분 다 수영님은 또 회사 저기 하고 계시고 수영님도 이제 뭐 본업이 있지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네. 하면 또 일인 기업가로 또 할까 그런 부분에 맞췄을 때는 어떻게 롤 모델이 일정 부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100번 떠들어 봐야 그것도 중요는 하겠지만 이렇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사람들의 경험도 책으로 읽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런 조인트 사고처럼 개념적인 얘기 뭐 중요하지만 또 사람에 대한 자기 회고록 난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바꾸겠다라는 이야기를 또 들려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 책을 선정하게 됐고요. 예전부터 여성분들한테 좀 선물해주고 싶었어요. 여성분들한테 한번 읽어보시고 네, 잘 읽어볼게요. 네 읽어보시고 나중에 또 이 책으로도 한번 네. 수직 독서 이거 오래 걸릴 건 아니고 이 책도 한 3일 정도 4일 정도 수직 독서 할 수 있는 좋은 책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이 네. 책 읽으면은 이제 작년에 나왔던 그 웰싱킹이라고 펠리체가 썼던 책인데요. 또 그 책을 또 연관해서 또 읽어도 좋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순영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네. 네네, 어저께 아들 생일이라서, 네네. 그래서 오늘 낮에 회사 갔다가 저녁에 부랴부랴 와서 외식을 할까 하다가, 또 아들도 외국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이렇게 있을 때 같이 한번 생일장도 차려서 가야겠다 여기 조금 해서, 소리만 좀만 다시 좀 잘 안 들려서 좀, 제가 버스 정류장이라서, 예, 예, 예. 예. 그래서 어저께, 어제 아들 생일이었어요. 아, 예, 어, 예. 저랑 네. 똑같네요. 어제 생일이셨어요?
네, 좋은 생일이었습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아드님. 네. 그래서 어저께 회사 갔다가 이제 원래 네. 외식하기로 했었는데 밖에서 밥 먹자 했는데 마음이 이제 떡순이도 뭐 앞으로 장가도 갈 테고 또 외국도 다시 나갈 수도 있고 해서 그러면 가족이 음, 같이 밥을 해 먹어 해서 먹기에는 또 어려운 일이겠다 싶어서 음, 부랴부랴 와서 밥 차려서 이제 밥 해서 그래봤자 저희 아들은 먹는 게 똑같아요. 생일날도 이제 운동하고 자기 음, 관리, 식단 관리 워낙 하는 아이니까 고기, 음, 딱 미역국밖에 딴 건 하지도 말라고. 그래서 되게 음, 간단한 쉬운 생일상을 차려서 같이 저녁을 음, 먹고 했는데 이제 오늘은 음. 티파니는 지금 수련회 갔어요. 수련회라 그래야 되나? 어, 캠프? 예, 이제 티파니가 국제학교니까 한국에는 이제 학교방 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시별로 뭐 부별로 학교 안 다니는 애들한테 이제 지원을 하는데 좀 어쨌거나 강남구도 그런 게 지원이 잘 돼서 오늘 음, 이제 1박 2일로 에버랜드 갔어요. 음. 아, 그렇군요. 티파니가 국제학교 다니는 거예요? 네, 국제학교 다녀요. 일반 학교가 아니라, 예. 어디 국제학교 다니는 거예요? 어, 그 청담 이에이라고 원래 중국 학교 다녔어요. 예, 예, 예. 예, 중국 청, 학교 다니다, 예. 중국에서 청, 학교를 다니다가, 응, 응. 네, 여보세요? 들리세요? 네, 들립니다. 네. 중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네, 중국에 가서, 7살 때 유학 가서 혼자 이제 한 2년 정도 학교 다니다가, 응, 들어갔는데, 코로나가 터져서 못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 한국으로 내가 중국 현지하고 2년 정도 이제 공부를 하다가 중으로 그게 이제 별 여의치 않아서 작년에 이제 미국 학교로 오게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학교 다닌 지 1년 됐어요, 1년. 그렇구나. 네, 근데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구나. 네, 영어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국 교육을 사실 좀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절대 학원 보내지 말고. 예, 학원을 아들 때도 보내본 적이 없거든요. 조금 음, 이제 그런 시간에 차라리 책을 읽고 좀 음, 책을 찾아가라. 뭐 살아보니까 너무 급할 거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음, 중인데 티파니도 이제 본의 아니게 본인이 또 한글책을 많이 한글을 책을 읽다 보니까 좀 일찍 나가고 싶어 하더라고. 오빠가 또 외국에 있는 거 자꾸 왔다 갔다 하다가 봐서 그런지 자기 유학 음, 가고 싶다고 중국으로. 음. 그래서 7살 때 혼자 유학을 갔죠. 네. 7살 때요? 네네. 오, 대단하다, 티파니. 7살 때. 와우. 혼자 갔다고요? 네, 혼자 이제 기숙사 학교로 보내버렸어요. 어, 오, 어, 어, 신영님 대단하십니다. 아니, 저희는 계획해서 갔으면 못 갔을 텐데, 저도 이제 놓고 오는 날 밤에 다시 데리고 갈까, 씻고 갈까 막 그랬죠. 근데 아이가 가겠다 그러니까 또 되더라고요. 근데 걔도 제가 볼 때 지금까지 보면 어리고 몸 몰라서 간다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가라 그러면 아마 안 갔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데. 저 버스 타고 할게요. 네. 와, 7살에 엄마 네. 나 저기 외국으로 공부하러 가고 싶어요. 혼자라도 보내주세요라고 했다는 건 자체가 되게 대단하고. 네. 어제 방콕 도착하고 어제 어제 사토리온 무슨 숙소였는데 거기 옆에 국제학교가 바로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밥 먹을 때 와이프랑 그런 얘기 저런 얘기 그냥 생각만 해봤는데 국제학교 제주도도 국제학교가 있으니까 네. 육지에서 혹은 연예인 부모들 막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아, 그림의 떡이죠. 보고만 있었는데 가깝게 있는 우리 티파니 어머니 티파니가 또 국제학교를 다니고 있군요. 근데 국제학교 들어가는 자격 조건이 음, 있지 않아요? 없어요. 없어요. 음, 그렇구나. 그러니까 조건이라기보다는 약간 이제 뭐 어쨌거나 이제 일반적으로 음, 비용적인 부분이 조금 제일 부담이고 이제 그쵸. 거기에서도
제주도 같은 경우도 사실 국제학교라기보다는 국제 그냥 영어 학원이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음, 음, 네, 그래서 저희는 제주도는 별로 원하지 않고, 네. 음. 근데 거기에 하이가 왜 보면 다, 중국을 선택했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어, 음, 오빠가 이제 일본어 학교를 갔거든요. 일본 대학교로. 음, 그런데 이제 음, 오빠가 일본어랑 영어를 하다 보니까 오빠가 좀 못하는 거 자기가 하고 싶다고. 이거 음, 깜찍해. 자기 어, 중국어를 하겠다고. 예. 오빠가 롤 모델이면서 경쟁 상대네요. 그쵸. 응, 네. 응. 좋다. 남매끼리. 어, 어떤 국제적인 마인드와 국제적인 영향을 가진 이 자녀분들을 두신 네. 우리 순영님 대단하시고요. 어머니가 얼만큼 고생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 들어보고, 네. 국제영어학교 어제 잠깐 와이프랑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국제영어학교 알겠습니다. 다음에 국제학교는 우리 수정님한테 물어보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하죠. 네, 오늘도 책 얘기 좀 하자면요. 음, 한 주, 두 주 조인트 사고 책을 좀 읽어봤는데, 어, 책을 읽고 여러 가지 뭐 개념적인 얘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내 삶에 적용할까 이런 얘기도 많이 해보고 했는데, 어, 오늘은 그 딱 조인트 사고가 어땠다 이거보다도 이제 책 글 쓰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독서하고 독서 책을 읽고 본께 적이라고 하잖아요. 읽고 그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책의 한 구절 두 구절을 읽어보고 생각해보고 또 적용해보는 이런 과정을 이제 블로그 쓰기로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데 뭐 수경님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저도 블로그 쓰고 있고 근데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까 이런 생각을 아마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단톡에다가 어느 글 쓰는 엔지니어 황상렬 작가라고 있어요. 저기 저같이 쓰는 건설회사 그쪽 엔지니어 베이스인데 저기 보면은 뭐 저는 이제 황 작가님이 저보다 3살인가 2살 많은데 제 일차적인 롤 모델을 보고 있는데 이분이 어제 그제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글인데요. 이거를 갖다가 좀 제가 한번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먼저. 그래서 제가 단톡에 공유를 해드리면 수경님께서 화면에도 좀 띄워주시면 좀 주겠어요.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잠시만요. 어, 제가 얘를 제가 보이시, 카톡에다 올린 거, 네네, 좀 부탁드릴게요. 음, 네, 보입니다. 네. 보시면은, 자, 일단은 첫 번째, 이분 같은 경우는 아무리 바빠도 매일 조금씩 책을 썼대요. 8년 전 처음 글 쓰기 시작하고, 처음에는 잘 못 썼대요. 그래서 막 5줄 넘기도 힘들었고, 그래서 이제 또 아마 여기는 잘 표현이 안 돼 있지만 또 회사 다니다가 회사 해고되고 뭐 이런저런 일련의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마 아들 둘에 딸 하나였나? 아니면 셋이었나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은 설계 회사에서 뭐 토지 전문가 뭐 이런 또 업무를 하고 계시면서 또 글도 열 몇 권 쓰시고 또 글쓰기 강의도 엄청 하시고 계신 분인데 어떻게 하면은 저기 글 쓰는데 좀 도움이 될까? 글쓰기에 도움이 되는 독서법을 발견할 수 있었다. 몇 년 동안 내가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해서 글쓰기에 도움이 되는 독서법을 갖다가 한번 알아보고 있어요. 요거 한번 간단하게 좀 읽어볼게요. 첫 번째는 책에 나오는 인상 깊거나 감명 깊은 구절에 생각해 보면서 글을 적었대요. 두 번째, 한번 수경님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어, 두 번째, 네. 잠깐만요. 책에
나오는 이거 읽어보시면 돼요. 두 번째가 제가 왜 안 보이죠? 아, 음, 둘째, 책에 나오는 네, 문장이나 구절을 가지고 자신만의 글을 적어 보는 것이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순영님 셋째 한 번만 읽어주세요. 네. 네, 단체 초계도 있어요. 화면 공유 아니어도 저희 셋째, 네, 책을 2번 정도 읽고 서평을 쓴다. 네, 서평을 쓴다. 네 번째는 책에서 한 챕터나 꼭지 하나를 골라서 구성과 문장 구조를 파악한다 내용이에요. 어, 책을 쓰다 보면, 그러니까 글을 읽다 보면, 처음에는 이제 책을 안 읽는 사람들은 그 읽는 자체만 봐도 정말 대단한 거고, 거기다가 이제 분께적 책을 읽고 조금씩 내가 그 문장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 그 정도만 해도 아주 훌륭해요. 그 다음에 적용해보는 거. 나는 이걸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 나는 미래에, 멀지 않는 미래에 어떻게 남들을 도우면서 살 수 있을까? 아니면 내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면 더 신박하게 혹은 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과 협업도 하면서 내 실력을 갈고 닦을까? 이런 고민 하면은 거의 뭐 90점이에요, 90점. 그리고 나서 이런 고민을 쭉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뭐 블로그 쓰기도 있고 뭣도 있고 하는데 자기 얘기를 적었으니까 자기 글을 좀 쓰고 싶어 해요. 그리고 내 생각을 좀 간단 명료하게 다른 사람에게 좀 전달하고 싶은 능력도 얻고 싶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책 읽기가 그냥 책 읽기가 아니라 책을 쓰기 위한 책 읽기, 말을 잘 하기 위한 책 읽기, 어떻게 하면 글을 요약적으로 적을 수 있는지 그런 관심을 그런 목적의 책 읽기로 변하거든요. 그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가요. 자기계발서를 많이 읽고 독서에 관심이 많다 보면. 그래서 이 작가님이, 한 작가님이 추천한 내용은 책에 나오는 인상 깊거나 감명 깊은 구절을 생각해보고 적어보는 것이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죠. 어, 조인트 사고의 책을 읽고 한 문장이든 그 페이지에 있는 문장을 갖다가 적어보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이제 생각해보는 거. 블로그로 적어보기도 하고. 일단은 어떤 말을 하려고 그러면 대본이 필요한 것처럼 뭐 연극 배우라든지 아니면 라디오 뭐 DJ든지 대본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두 번째는 책에 나오는 문장이나 구절을 가지고 자신만의 글을 적어본다. 같은 맥락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서평을 쓴다. 이것도 뻔한 얘기지만 내 생각을 다섯 문장, 열 문장으로 요약적으로 정리해보는 습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거는 비단 성인뿐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아주 수업, 수능, 뭐 학력고사 등 우리 과거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어, 보통은 이제 책 작가가 썼던 그 문장을 골라서 좀 비슷하게 활용도 해보고 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 거의 고3 수능 준비하는 그런 스킬처럼 해서 한 문장을 읽고 한 문장을 갖다가 파헤쳐보는 이게 어떤 주제이고 어떤 구조로 적혀있고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지금 은퇴하셨을 텐데 과학고 선생님이셨는데 저희는 그냥 일반으로 오셔가지고 어떤 무슨 문제 때문에 오셔가지고 운 좋게 그 사람이 그분께서 이제 국어 교과를 가르치는데 이 한 문장을 읽어보니까 딱 그 장보러 선생님이셨는데 그분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면서 책 읽기 혹은 블로그 쓸 때 좀 적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 세 가지, 네 가지 이제 어떻게 써라, 어떻게 책을 읽어라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을 헤더만 한 줄, 한 줄, 한 줄을 갖다가 좀 블로그 항상 쓸 때 아, 상단에다가 좀 적어놓고 그걸 좀 유념하면서 레퍼런스격으로 내 글이 위에 맞게끔 적고 있는지 좀 생각해 보면서 쓰면 글의 질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어제 딱 그 스크롤 인스타 보고 있다가 바로 캡처해가지고 내일 이거 좀 얘기하면 좋겠다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네. 아유, 우리 수경님도 한번 오늘 이번 주 뭐 조인트 사고 한 주 읽는 것도 좋고요. 좀 생각을 좀 정리하는 시간, 오늘 좀 정리하는 시간이니까 그거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인트 사고를 지금 제가
제가 신청해서 오래 읽게 음, 됐는데요. 네, 그거를 보니까 이 비즈니스의 전체적인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시스템 구축하고 또 어떻게 그 회사를 하나 이끌어 나가는 그런 음, 외형적인 그런 거를 하는 것 같아요. 음, 어제 그 정아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는 이제 거기까지는 다루지 않은 것 같은데 저도 음, 이분은 이제 이 비즈니스에서 이제 창업을 하시고 자기만의 그 아이템을 가지고 전진하시는 분들이 이게 교과서 같은 책인 음, 것 같아요. 이제 저는 그래서 아직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나하고는 아직 내가 언젠가는 음, 할 수도 있겠지라고 하면서 보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음, 네, 선망의 대상 하고 음, 싶겠지. 저, 음, 저는 이제 지금 기본적으로 저를 먼저 알아가고 저에 음, 대해서 많이 저 자신을 충실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야 음, 되는. 근데 사람이 그렇죠. 어려운 거는 저가 그래요. 어려운 거는 음, 회피하고 싶어서 음, 계속 생각하면서 하나씩 하고 있고, 저 음, 닉네임 같은 경우도 갑자기 생각나는 그런 거 한 번씩 음. 메모하는데요. 어떤 거 나오셨어요? 저 지금 제 음. 블로그 때문에 미진이 글방이라고 썼거든요. 아, 네네네. 네, 미진이 글방. 그리고 또 음, 뭐 글 쓰는 컴쌤이라고 음, 제가 지금 괜찮네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내가 또 도와줄 수 있는 부분, 음, 내가 음, 사명이라고 하면 그걸 아직도 고민 중이고 생각 중이고 그러고 음,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음, 책에 대해서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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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네. 좋아요, 좋아요. 이 책을 읽으시면서 지금 이 책을 읽기 전과 읽기 후과의 변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도 일행 기업 이런 부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잖아요. 네. 그게 엄청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책을 보고 읽고 깨닫고 깨닫고 지금 여기까지 됐어요. 끊임없이 지금 이유 찾기, 혼자 생각하는 시간, 뭘까? 이건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건 나한테 어떻게 적용이 가능할까? 이렇게 끊임없이 고민해 주는 게 중요해요. 아웃풋도 중요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과정을 되게 좀 간과하는 경향이 있는데 기승전결론 독서도 막 보통 그래요. 기승전결 돈 얘기네. 기승전결 거봐. 책 읽으면 뭐해. 어차피 돈으로 다 수익화되는 게 중요한 거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과정 내가 왜 독서를 하고 어떤 본업이든 뭐든 사회에 기여하고 다 좋은데 이런 고민을 하는 걸까? 결국엔 돈 벌려고 하는 거지. 그래, 뻔해. 그것도 좋지만, 그런 그쪽으로 흘러가는데 왜 내가 이런 걸 하면서 돈을 더 벌어야 하고, 내가 내 능력이 이 정도 있고, 내 능력이 이거 좀 부족하지만, 내가 갈고 닦아서 왜 내가 이걸 해야 되지? 꼭 내가 멋있게, 아, 나는 훌륭한 사람이고, 남들에게 존경받고 싶고, 우리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처럼, 어, 사람들에게 뭐 자아 실현뿐만 아니라 남들에게 존중받고 싶은 욕망이 있잖아요. 그게 탑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가? 아무튼 이런 일련의 생각, 이유, 이런 거 하는 과정을 속에서 뭔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 속에서 뭐 사명과 비전도 나오는 거고, 그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잘 알지 못했던, 혹은 아직 따지 못했던 자기만의 탤런트, 기프트, 소명의식, 이런 걸 발견하면서 좀 더 크게 한 발짝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 있으시기 때문에 아주 훌륭합니다. 사명과 비전이라든지, 지금 뭐, 전에 뭐 네이밍 고민도 안 해봤을 텐데, 지금 막 스스로 네이밍 고민도 하고 있잖아요. 네이밍 고민을 하고 계신다는 거는,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떤 방향으로 미진이 글빵 딱 직관적으로 글을 좀 쓰는 것 같은데 이분은 그냥 글 쓰는
컴퓨터 선생님인데 글 쓴다고? 이런 느낌으로 이미지를 넓게 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좁혀가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저 음영동 메신저라고 했잖아요. 네. 노래하는 엔지니어, 영어는 뭐 독서 모임 하도 오래 했으니까 다 알고. 그다음에 독서, 그럼 글 쓰는 엔지니어. 제가 아까 소개드렸던 황상열 작가가 글 쓰는 엔지니어라고 써요. 저도 똑같이 엔지니어 출신이니까 글 쓰는 엔지니어. 거기에 대한 차이는 뭐냐? 단타로 한 달, 두 달을 할 수 있어요. 그분들 얘기하는 게 꾸준하게 하루에 그 A4 반장씩 매일 쓸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계획 짰죠? 우리 수경님 8시부터 8시 15분이었나요? 영어 공부하고 계세요? 봐봐요. 하루에 책은 제가, 예, 책은 예, 예. 정했는데 아직 못. 네네. 많이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제가 네. 1%. 하루에 1%가 몇 분이라고요? 15분. 15분. 제가 PM 나를 세우는 시간이 해가지고 콜라보 미팅 했다고 그랬잖아요. 홍대에서. 제가 밴드, 그, 그해밴, 그냥 해보는 밴드, 그해밴이에요. 거기하고 홍대 클럽에서 이제 영어 모임했던 친구들하고 스피치하고 토크쇼 같은 거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제가 발표했던 주제가 이거예요. 하루 1%. 이민기 교수님, 아주대학교 교수님 쓴 책이 있는데, 어, 하루 1% 책인데, 거기에 나오면 이제 하루를 분으로 쪼개면 1440분일 거예요. 거기에 1%를 갖다 계상해보면 15분이에요, 15분. 하루에 15분을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 내가 1년 목표라고 치면, 좀 짧으니까, 올해 12월 31일 날 뭔가를 성취하고 싶은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바로 지금 이 순간, 저는 지금 저기 파타야에 있는 숙소에 와 있는데, 이 독서 모임을 왜 운영을 하는지, 내가 커뮤니티 모임을 만들고 싶잖아요. 그리고 하루에 1%, 부캐 베이스로 보면, 하루에 1% 성장하고 싶은 사람들을 갖다 만나고 이야기 나누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그런 부분을 갖다가 좀, 저도 성장하고, 그분들이 또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주려고 그러면, 당연히 책을 읽어야 되겠죠? 노래도 해야 되고, 우선은 독서 모임 베이스니까, 같이 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모임에 와야 되는 거예요. 여행을 왔지만 와서 만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책을 읽는 행위가 하루에 1%가 되는 거고, 영어 분야는 또 다르겠지만, 근데 일단은 선언을 하시잖아요. 하루에 15분씩 영어 공부를 하겠다. 그러니까 하루에 1%를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정을 했으면 그 부분을 갖다가 또 방법은 또 나중에 알려드릴 테니까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독서 모임은 하루에 1% 충분히 잘하고 계시니까 한 300%더 이상 그런 부분을 갖다가 하면 어, 지금보다도 더 성장할 수 있는 연말에 그런 부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순영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산을 쓰고 계시니까 너무 귀엽네요. 귀여우시네요. 죄송합니다. 네네. 우산 아니고 우비요, 우비. 우비 맞습니다. 우비. 네, 네네. 제가 뭐 드는 걸 좀 싫어해서 거의 그 장화비에도 네. 우비 입고 다니거든요. 예, 맞아요. 네, 네. 네, 걸어 다니는 거 좋아하고. 근데 음, 저는 이제 사실 이제 이거 연장할 때 조금 고민했잖아요. 독서 이제 이게 계속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게 가능할까? 내가 지속해 나갈 수 있을까? 근데 음, 벌써 약간 습관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아침에 이 시간을 맞추려고 하고, 음, 예, 그러고 이제 막 일을 앞뒤로 빨리빨리 해버리고, 그래서 음, 이제 그런 부분은 약간의 어떤 동기부여는 이미 되게 음, 확실하고, 예,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음,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서 지금 이제 수경님이 저도 약간 뭐랄까 이런 컴퓨터 이런 거에 되게 컴맹이에요, 저는. 근데 음, 수경님은 반대로 저희 아이 엄대인데도 좋은 음, 거시잖아요. 그냥 수경님한테 컴퓨터를 배워야 될까? 정말 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음, 저희가 이제 뭐 너무 젊고 잘하고 뭐 이런 데를 사람들한테 배우면 사실 정말 초보자들은 컴퓨터 켜세요. 이게 초보인 거잖아요. 어디를 어떻게 켜야 하는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대방의 언어를 모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신경님 보면서 오히려 저는 되게 동기부여 되는 게, 야, 어쨌든 신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컴퓨터라는 그래서 그거한테 영향을 이렇게 지금 거의 스트리밍으로 동시에 블로그가 올라오잖아요. 저희 방에. 그러니까 그런 거 음, 보면서 여기가 확실히 자극이 되고 동기부여가 되고 하니까 이제 트웬티저고도 저는 아직 다 못 읽었어요. 또 제가 책을 음, 되게 빨리 읽는 편인데 이 사람이 트웬티저고는 또 이제 뭐가 빨리 그날 읽어야 된다는 어떤 안일함도 약간은 있고 하다 보니까 진행이 조금 늦게 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음, 불구하고 매일 꾸준하게 한 두 챕터씩 음, 읽어 음, 음, 나가면서 이제 음, 한 3분의 1 정도는 저희는 이비지니스가 아니니까 좀 접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나머지 부분에서는 저희가 좀 뽑아내서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음. 네. 그, 토렌트 사고를 읽으면서 내 삶에 뽑아낼 수 있는 부분 이야기도 하셨고, 또 이런 책을 통해서 또 블로그를 작성하고 있는 우리 컴퓨터 전문가이신 수경님을 보면서 동기부여됐다.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책을 통해서 당연히 책을 쓰시는 분들은 자기만의 온갖 경험과 노하우와 또 레퍼런스 책을 참고해서 막 쏟아 부었을 거잖아요. 자기만의 책을 쓰기 위해서. 그래서 책을 통해서도 배우지만, 함께하는 동료, 함께 함께 참석하고 있는 독서 모임 혹은 여러, 여러 커뮤니티 모임, 같이 이야기 나누는 분들을 통해서도 많은 걸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 또한 뭐 그 사람이 뭐 어느 위치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지고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를 통해서도 어, 어떤 인사이트도 얻을 수 있고요. 책을 또 읽다 보면은 내가 가진 인사이트, 글의 소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얻나요? 이런 것도 나와요. 그러면은 최서연 작가라고 있어요. 최서연 작가. 어, 최서연 작가의 1인 기업 관련된 책인데 오늘부터 1인 기업인가? 오늘 최서연 작가님도 그 간호사 병원 쪽 계시다가 어떤 세일즈, 그러니까 의료 보험, 병원 쪽 보험 쪽 계시다가 지금은 1인 기업 하고 계시는데 최서연 한번 쳐보시겠어요? 최서연 작가 1인 기업 치면은 오늘부터 1인 기업인가? 그러니까 또 그분 책 어느 구절에 보면은 어, 글감 어떤 식으로 뽑는지 혹은 어떤 그 1인 기업 특강 갔을 때도 들은 얘기인데 어떻게 하면 글감을 뽑나요? 해서 영화를 봐요. 제가 타이탄의 도구, 팀 페리스의 타이탄의 도구 책을 보면 디로딩 타임이라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1주차 때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자신만의 그 리프레시 타임. 그때 영화를 본 사람은 영화를 보고 그다음에 예, 맞네요. 이 제목이 이번, 네. 오늘부터 1인 게 맞죠? 네. 오늘부터 1인 기업. 이 책 괜찮아요, 이 책. 이 책도 한번 읽어보세요. 네. 요즘에 잘 나가는 1인 기업 쪽에서 해서 그분 책 읽고 또 그분이 하는 뭐 다 하는 거예요. 힘들면 우리 영화 보잖아요. 영화 보면서 또 이런 또 교훈이 있는 거구나. 또 여행 다니면서 또 밝은 거, 맑은 공기, 시원한 음료수 먹고 또 리프레시 하면서 또 하고. 그러니까 일상을 통해서 그냥이 아니고 또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죠. 스트레스 다운 시키면서. 그걸 그냥 두면은 날아가잖아요. 그때 들었던 생각을 블로그로 쓰면 또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인스타를 써요. 저는 인스타를 하니까 인스타에서 간단하게 적는 거예요. 그게 극감이 되는 거죠. 그 당시에는 간단한 메모와 사진이지만 나중에는 이제 그걸 비로소 이제 책을 쓰게 돼요. 제가 그 1주차 때 드린 제 에세이 있죠. 네. 네. 사진 그 첫 번째 타이틀이 제가 써놓고 기억이 안 나는데 잠깐만 그 한 줄만 읽어드릴게요. 제가 좋아하는 키워드인데 정작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쓰려나? 장 화면에 글자를 죄송한데 우유 네네 조금만 주실 수 있으세요? 어떤가요? 우리한테 얘기한 거 아니죠?
제주 독립출판 글쓰기 최고 1차. 자, 네. 첫 번째가 기억이었어요. 기억. 01번 기억. 육아휴직 후 벌써 5년이 지났다. 그 사이 우리 준준이들은 초등학교 입학했고 그 사이 블라블라블라 있고 거기 밑에 제가 적어놓은 게 사진과 함께 차곡차곡 쌓아놓는 기록들. 우리는 때론 그 기억으로 두 번의 삶을 살게 된다. 음영동 메신저 페리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흘러가는 그런 일련의 삶 속에서 사진 같은 거를 좀 찍는 걸 좋아하는데 그 사진을 찍고 그 기록해 놓잖아요. 그게 나중에 어느 순간 그 사진을 보면서 그때의 기록, 그때 했던 말들, 먹었던 것들, 그때 했던 이미지, 생각들이 다 떠올라요. 이게 글감으로 잘 사용돼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 평소에 그런 기록 같은 것도 해놓고 글감으로 쓰면 좋다. 뭐 이런 말씀을 이렇게 추가로 드리고, 네네. 한 말씀씩 갈무리.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조인트 사고는 아니고, 이제 그 병렬 독서, 수평 독서 할 거고요. 우리가 그제 말씀드렸던 어떤 카테고리에 대해서 책을 읽을까, 이런 얘기도 해봤는데, 어, 건강, 잠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고, 그 다음에, 그 얘기가, 음, 그다음에 자아에 관련된 책, 우리 수경님이 이야기했던 비전, 사명 비전 이런 얘기, 목표 찾기 관련된 이야기 또 할 거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 할 거고, 우리 인문학 관련돼 있는 이야기도 좀 책도 읽을 것 같은데요. 혹시 가능하시면은 단톡에다가 카테고리는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우리 세 가지 어떤 책을 좀 읽고 이제 방향성은 잡혔으니까 또 그 켈리 최 책에 보면 좀 나와요. 혹은 다른 1인 기업 하시는 분들 보면 책을 100권을 정해서 한 7주 동안 읽고 발표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나중에 저희 모임에도 좀 적용을 하고 싶은데 100권이 좀 힘들다고 하면 뭐 가령 이번에 뭐 2주짜리 수평독서라고 하면 이거 책을 미리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테고리를 정했잖아요. 그러면 또 카테고리만 정하면 또 랜덤이 돼요.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직 독서를 한 권을 정했잖아요. 그것처럼 카테고리화 시킨 세 가지 주제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한 권씩 그러면 총 세 권을 읽게 되잖아요. 그것도 좀 제한이다고 하면은 두 권씩 잠에 대한 책 두 권, 그다음에 건강에 대한 책 두 권이라고 할게요. 건강에 대한 책 두 권, 그다음에 자아찾기에 대한 책 두 권, 그다음에 인문학, 다산 이야기 그때 세 가지 알려주셨는데 그 인문학에 관련된 책 세 권을 갖다가 그 개인이 여섯 권을 갖다가 레퍼런스로 참고를 하는 거죠. 2주 동안 개인은 6권을 갖다가 뿌려놓는 거예요. 책상에다도 뿌려놓고, 사무실에다가도 뿌려놓고, 해서 저 스타일은 이제 화장실 갔을 때도 잠깐 읽거든요. 그때그때 읽는 거예요. 그때그때 나한테 오는 문장을 갖다가 이제 말하면 되는 거죠. 블로그에 적고. 그러면 6권인데 곱하기 3이 되겠죠. 수경님, 순영님, 페리. 한 사람이 6권이 3명이면 2주 동안에 총 18권을 읽는 거예요. 18권. 또 이런 말씀도 해요. 독서법으로 삶을 리드하라는 제 공저 처음 썼던 걸 보면은 다른 저자분들이 적었던 것 내용이긴 한데 책을 저도 그런 게 몇 줄 적어놨는데 책을 꼭 한 권을 다 읽어야 책을 완독을 한 거라고 얘기하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사실. 보통은 뭐 1년 동안 저는 책을 100권 읽겠습니다. 뭐 50권을 읽겠습니다고 선언을 해요. 그러면 연말에 저는 책을 한 20권밖에 못 읽었어요. 목표는 100권이었지만. 왜냐? 그분이 100권, 이 20권만 읽지 않았어요, 분명히. 책을 한 300페이지 중에서 100페이지만 읽고 멈춘 분도 있을 거고, 이 책은 나한테 안 맞는데? 혹은 책을 좀 보다가, 이 책은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그분은 아마 그거까지 다 가리를 하고, 다 읽은 책 기준으로 해서 한 20권 읽은 것 같아요. 한 달에 2권씩. 그것도 엄청 훌륭하죠.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책을 읽고, 그 책을 읽기 위해 노력을 한, 그 있잖아요. 태도, 시간, 진짜 읽었던 그 부분.
발췌독이라고 해서 책을 꼭 한 권을 다 읽었다고 해서 완독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책을 골랐던 이유를 갖다가 발췌해서 그 부분만 뽑아내고 내가 그걸 통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떤 생각, 사고의 과정이 일어났고 그걸 한 번이라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면 그거는 완독을 한 거예요. 그 책에 대해서. 그냥 책만 읽고 300페이지를 갖다가 초집중해서 3시간이건 5시간에서 읽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거 갖다가 어떤 내 사고와 어떤 삶에 적용하지 않았다면 제 기준으로는 그거는 책을 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책을 갖다가 읽었다는 거는 적용했다는 거. 300페이지를 다 읽는 게 아닌 단 한 페이지에 한 문장을 갖다 읽었지만 읽었더라도 그걸 내 삶에 적용했다면 그걸 완독을 하신 거예요. 발췌독이라고 해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읽고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이 논리라고 하면 제 의견에 대한 논리라고 제 주장에 대한 그 근거라고 하면 우리는 앞으로 2주 동안에 그 수평 독서, 병렬 독서를 통해서 건강, 인문학, 그 다음에 하나가 자아 찾기에 대해서 총 18권을 갖다가 읽게 될 거예요. 내가 읽고 이 책을 읽었던 다른 두 분, 다른 세 분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한번 좀 진행을 해볼 테니까요. 어, 이번 주 내일 정도까지 해서 본인이 읽고 싶은 책 좀 구체적으로 수면에 대한, 그러니까 건강에 대한 책 2권 선정하시고, 그 다음에, 인문학에 대한 책 2권, 그 다음에 자아찾기에 대한 책 2권, 갖다 적어보세요. 2권씩 2권씩 힘들다고 하면 한 권씩 한 권씩 한 권씩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네, 그래서, 약간 읽었던 걸 네, 재독해도 괜찮은 거예요? 당연하죠. 제가 어, 저기 아, 수장님이 10번 읽었는지 100번 읽었는지 모르죠. 아, 상관없어요, 그런 거. 아니, 예, 예.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걸 도전하라는 컨셉인 건지 아니면, 네, 어떻게 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적용을 하게 하는 건지 몰라서, 저는 이제, 음, 사실 말씀드린 저는 책을 한 권 다 읽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음, 그러니까 음, 책을 엄청 많이 사서, 읽고 싶은 부분만 읽고, 또 다시 나중에 꺼내보고 해서, 집에 음, 책이 엄청 뭐 정말 쌓여 있어서 반대로는 제가 이제 피디님한테 좀 저를 보고 추천해달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빠진 책들이 있더라고요. 못 읽고. 그래서 음. 이제 어떤 책을 보내주실까 되게 기대가 됐었어요. 예, 네네. 예.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러면 반대로 좀 조언을 구하고 싶은 게 이제 음, 저희 집에 그 책을 좀 보여드리고 아, 음, 이런 거 한번 읽어보세요. 읽었던 책도 있으실 테고 들었던 책도 음,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저는 이제 제독을 하게 되겠지만 그래도 음. 생각은 전혀 안 나요. 이게 왜냐면 챕터를 읽다 보니까 다시 읽을 때 책이 생각이 안 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반대로 제가 좀 이따가 조언을 구해도 되는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어떤 조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읽었던 어떤 책들의 그 목록을 좀 찍어 보내드리면, 그 중에 아, 이런 책을 한번 읽어봐라. 이번에 이런 책을 한번 읽어보자. 이렇게 좀 제안해 주실 수 뭐, 있는지. 그래도 상관없죠. 아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네, 아까 얘기했던 독서 다른 모임에 발표하는 모임이 있어요. 제가 한 2기 정도 참여한 타 교수님, 여자 교수님 그 독서 모임이었는데, 책을 쓸 때, 제가 공저를 썼잖아요. 공저를 쓸 때 하는 방식이에요. 가령, 독서법, 제가 공저를 썼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마다 30권씩 뽑아요, 리스트를. 특수법에 대한 거. 그러면 그때 저자분이 14명이었거든요. 공조하시는 분이. 12인가 14시면 중복되는 책도 있겠죠. 근데 한 사람당 뭐 30권이 많다고 하면 가령 10권씩 독서법에 관련된 책을 올려주세요 해서 10명의 작가들이랑 100권이잖아요. 중복된 거 빼도 50권 이상 나온다고요. 그 책을 뭐 다 읽을 수도 있지만 뭐 교보문고 이런 데 가면 목차 많이 나오잖아요. 목차나 간단한 서평 같은 거 나오고 그걸 훑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필요한 걸 읽어야 되겠다라는 거 여권에서 20권만 뽑아가지고 읽어요. 읽으면서 책을 써요. 뭐 음, 자기가 의견도 하지만 이것도 글쓰기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나중에 기회 되면 저희 독서 모임이 가야 할 방향이 글 쓰는 부분도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글을 읽고 삶에 적용하면 삶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글을 쓸 수밖에 없어요. 진짜. 요즘은 과거와 다르게 어떤 스페셜티가 있는 사람만 글 쓰는 게 아니에요. 스토리가 있으면 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뭐라고 했죠? 미진이 글방 혹은 글 쓰는 컴쌤 글 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블로그 쓰고 계시잖아요. 이미 글 쓰는 사람이 된 거예요. 글 쓰는 컴쌤
미진이 글방이 된 거예요. 그 블로그는. 단, 이걸 한 번 하고 때려치느냐, 아니면 하루에 하나, 최소 일주일에 하나씩 블로그가 올라오느냐에 따라서 그게 쌓인 누적되어 있는 그런 경험과 그런 노력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었을 때 이게 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 수영님도 수영님도 고민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그 세 권을 나는 꼭 정하는 전제보다도 본인이 읽고 싶은 세 가지 그 주제에 대한 카테고리를 갖다가 무작위로 한번 올려주세요. 그러면 무작위로 올려주시고 그러면 우리 세 명이니까 한 10권에서 20권 나오면 그 중에서 한 번씩 한번 보자고요, 솔팅. 그래서 네, 제가 읽은 책은 제가 해드리겠지만 그렇게 겹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감히 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제가 읽었던 책이 있다고 하면 이 책 좋았다. 이 책 한번 다시 읽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것도 될 거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서로 같이 한번 체크해 보면 좋겠습니다. 됐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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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진 찍고요. 내일은 금요일이니까 한번 넘어가고 모레 다시 수평 독서. 그러니까 오늘 내일까지는 그 리스트가 올라와야지 저희가 카톡으로 한 번씩 나눠보겠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한번 부탁드리고요. 오늘 마무리 할게요. 네. 네. 자, 포즈, 네. 자, 찍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네, 아유, 좋네요. 거기 날씨 좋아요? 페리님? 네, 지금 오늘 그 바닷가 가서 그 산호 투어 비슷하게 합니다. 아, 스노클링 이런 거. 네, 재밌겠다. 네, 즐겁게 알겠습니다. 보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사진 좀 편안하세요.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